자, 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숙제로 한번 해오라고 했는데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2번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이 내용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이유는 평가에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이 네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주어져 있고 0초, 0.1초, 0.2초, 0.3초 그 순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측정한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분석하는 과정은 일단 위치가 0이고 그 다음 시간 동안에는 5라는 위치에 있었어요. 0.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얘는 0에서 5의 위치가 있어요. 그럼 위치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자, 나중 빼기 처음을 해주면 되죠. 나중이 5고 처음이 0이에요. 그럼 5 빼기 0 얼마예요? 5. 자, 여기 5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5 빼기 5. 0.1초와 0.2초 시간 간격 동안에 나중의 위치는 15고 처음 위치는 5예요. 나중 빼기 처음 하면 10이 나오죠. 10. 이와 같이 그 다음 시간 간격도 우리가 나중 빼기 처음 하면 15, 그 다음에 나중 50, 처음 30이라 생각하면 변화는 위치 변화죠. 지금 위치 변화는 이제 얼마? 20, 25, 3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5라고 하는 이 시간과 아니지 이 5라고 하는 구간의 이동 거리와 그리고 그 구간과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의 시간 간격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0에서 0.1초라고 했죠. 그럼 구간의 속력은 속력 어떻게 나타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나타내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얘에다가 사실 뭘 해주면 돼? 자, 5에다가 0.1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5에다가 0.1을 나눠주면 얼마예요? 50.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 이 10에 해당하는 이동거리에다가 0.1초와 0.2초의 시간 간격은 얼마? 0.1. 그래서 0.1초에 10cm 이동했다. 그럼 얘 값은 100. 100이라는 속력을 갖게 된다. 0.2초와 0.3초의 시간 간격은 얼마? 0.1초. 0.1초. 그 다음에 0.1초에 해당하는 지변화는 15라고 볼 수 있죠. 얼마? 150. 계속 해봐요. 200. 얘는 250. 얘는 30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해당하는 이 속력을 구했어요. 구간의 속력이에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0과 0.1 사이에 구간의 속력인데 이게 사실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구간의 뭐예요? 평균 속력이죠, 사실. 속력은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만은 딱 50이다. 0과 0.1 사이에 이 구간의 속력이 50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50이다 라는 얘기죠. 0.1과 0.2 사이에 구간의 속력은 100이다 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0, 200, 250, 300. 제가 여기 이제 평균을 좀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간의 평균 속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그 구간의 평균 속력은 그 시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순간 속력이 되겠죠. 이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0과 0.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사실 0과 0.1초 사이의 속력이 점점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간의 평균 속력이 50이야. 그럼 이 시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간의 순간 속력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여기 있는 0.5초의 순간 속력이 50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0.1과 0.2의 중간이 뭐예요? 1.5초에 해당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0.5초와 1.5초의 시간 간격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의 시간 간격? 0 잠깐만. 요거 실수했네요. 자, 실수 빨리 수정할게요. 0.15초죠, 1호초. 자, 0.5초가 아니라 요것도 지울게요. 얘도 0.05초가 되겠죠. 0.0과 0.1초 사이가 0.05초, 0.1과 0.2초 사이는 0.15초가 되겠고 0.05초와 0.15초의 사이의 시간 간격은 시간은 0.1초가 흐른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속력 얘는 이제 구간의 평균 속력이지만 0.1초의 순간 속력이 100이다. 0과 0.1초의 구간의 평균 속력은 50이지만 0.05초의 순간 속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얘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상황에서 보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50. 자, 얘는 나중 속력 150, 처음 속력 100. 이 둘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는 얼마? 50. 자,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이 되겠죠. 자, 속도 변화를 구했으면 우린 또 뭘 구할 수도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50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0.05초인 순간 속도라고 볼 수 있고 0.015초에 해당하는 순간 속도가 10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1초가 지나는데 속도가 50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속도 칸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적어야 돼? 0.1초라는 시간 간격에 50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00이 나오죠. 500. 근데 여기 단위가 뭐였어요, 여러분? 계속 센티미터 퍼 세크였죠. 그래서 얘는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고치면 얼마가 되겠어?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500cm는 5m가 되니까 100cm가 1m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가 5, 얘도 5, 얘도 5, 얘도 5, 얘도 5라고 이제 해서 내가 이걸 분석할 수 있었죠. 자, 이 분석을 제가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나중에 이런 여기에 있는 요런 자료만 주어지고 여러분 보고 가속도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고 또 특정 시간에 해당하는 속도를 또 구하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0.05초의 순간 속도는 하면 여기에 50이다 이런 걸로 찾을 줄 알아야 되죠. 구간의 평균 속도이지만 0과 0.1초 사이에 0.05초의 순간 속도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짝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프. 자, 여기에 제가 그래프로 자, VT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정한 구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초라고 해볼까? 2초라고 해볼까? 자, 1초와 2초 사이에 특정한 우리가 구간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운동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숫자를 뭘 집어넣을까? 뭐 100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00.
100m/s가 지금 1초와 2초 사이의 구간의 평균 속도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야 돼요. 무슨 조건? 등가 속도 운동했다. 등가 속도 운동인데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 가운데 값으로 가지는 순간 속도가, 즉 1.5초에 해당하는 순간 속도가 100이란 얘기고, 얘는 이제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색깔을 달리 해볼까? 또 얘는 뭐 여기로 잡으면 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파란색 기울기가 나오냐, 여기 있는 빨간색 기울기가 나오느냐는 그 다음 구간의 평균 속도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구간에. 자,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중간 가운데 이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운데의 평균 속도다. 가운데 값이 평균 속도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의 어떤 특징으로서 우리가 공부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2분의 v 플러스 v0,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액 나누기 2는 가운데 값이다. 자, 요 의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2번 이 표를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너무 자세하게 한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분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의 의미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2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실험 있죠. 수레가 움직이면서 힘 F를 줬을 때와 힘 EF를 줬을 때, 그리고 3F라는 힘을 줬을 때, 단 질량은 이렇게 MM 일정할 때 나타나는 이 운동을 분석해 봤을 때 결과가 F를 줬을 때와 EF를 줬을 때와 3F를 줬을 때 시간과 속도의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가 뭐였죠? 자, V, 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T분의 V다. 가속도를 의미하는구나. 자, 3F의 기울기가 가장 크죠? 그러면 힘이 증가하면 할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 자 X축이 F, EF, 3F,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결론적으로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실험은 F와 질량 M, 또 일정한 힘 F를 줬을 때 EM을 줬을 때, EM의 질량에 F라는 힘을 줬을 때, 3M이라는 질량에 F라는 힘을 줬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결과식을 보면, 자,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예요. 자, 얘도 역시 기울기는 뭘 의미해? 가속도를 의미해. 자, m이라고 하는 질량을 줬을 때 기울기와 질량을 2배를 줬더니 기울기도 정확하게 2배가 줄어들어요. 2배. 자,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이 기울기는, 자, 보세요. 하나 증가할 때 한 칸, 두 칸 가죠. 자, 근데 EM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는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 증가해요.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반절로 줄어들었죠. 자, 3M이라고 하는 요 놈은 질량을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기울기가 처음보다 3분의 1이 줄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요
크기 보세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증가할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증가하는 이 질량 m인데 3m은 이렇게 똑같이 세 칸 증가할 때 두 칸밖에 증가 안 했어요. m은 두 칸, 네 칸, 여섯 칸인데 정확하게 얘 3분의 1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한꺼번에 나타냈을 때 질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x축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가속도는 이렇게 감소한다.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든 항상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것들은 딱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가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질량과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가속도는 즉 속도 변화는 이러한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이게 이제 뉴턴이 발견한 내용이고요. 요 식을 원래 식은 이 식이에요. 이 식인데 우리가 보기 쉽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 이렇게 쓰고 있죠. F는 MA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F는 MA. F는 MA. 자, 요 F는 MA 이 식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원인이 있으면 M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 A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속도의 법칙 F는 MA가 결국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체의 2법칙이다. 자,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자동차를 두 사람이 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은 몇 종류냐? 지금 세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A가 지금 누가 더 열심히 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을 두 개 갖고 있는 이 두 눈을 감고 있는 B가 좀 더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B는 400N을 주고 있고 A는 300N을 주고 여기에도 나오네요. 당연히 A가 미는 힘은 300N. 힘 조금 주는 것 같죠? B가 미는 힘의 크기는 400N. B는 더 열심히 미는 듯한 느낌이죠.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 그런데 자동차는 이 자동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누르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데에서도 방해를 받아요. 그런 힘을 우리는 보통 이제 마찰력이라고 해요. 운동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에 작용하는 이런 힘이 600N이 만약에 작용했다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물체에 세 가지의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그거에 대한 알짜 힘을 얘기할 수 있죠. 알짜 힘. 알짜 힘은 얼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N이다. 100N. 100N이라고 하는 물 힘이 작용하여 이 2톤에 가까운 2000kg.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단위가 이제 환산이 되면 좀 뭐랄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50kg 나간다 하면 여러분 왠지 기분 좋아요. 근데 야, 너 5만 g 나간다. 그럼 뭔가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사실 똑같은 건데. 그쵸? 아니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지우고. 어쨌든 2000kg, 2000kg, 이거 2톤이죠, 2톤. 이렇게 작용하면 사람이 두 명이 미는데도 이 속도 변화는 0.05m/s 제곱밖에 안 된다. 계산하면, 네. 따라서 이 자동차는 0.05 가속도로 운동한다. 자, 이 운동이 0.05m/s 제곱으로 운동한다면 앞으로 얘가 1초 후에 어느 위치로 가는지, 2초 후에는 어느 위치로 가는지, 또 3초 후에 해당하는 속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죠. 자, 확인 문제 요 3번 한번 확인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뭐 쉬운 문제지만은 이렇게 숫자들은 꼭 써먹을 거니까 네.
2kg 물체가 1N가 있다. 가속도는 자 앞으로 이제 힘이 나오면 무조건 모든 물체는 F는 ma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1은 2, A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쓰기도 좀 그러니까 0.5 m/s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실에 있는 이 문제. 여러분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 운동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풀 때 이제 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장력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력은 물체에 줄을 달아 팽팽히 당길 때 줄이 물체에 작용시키는 힘,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줄이 팽팽해지면서 줄이 물체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용어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운동방정식은 F는 ma를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운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학년 때 내용이 좀 복습이 되겠는데 이 복습의 내용을 쓸 자리가 자, 요 내용을 하기 위해 좀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F는 자, MA 모든 물체는 운동할 때 운동 방정식대로 움직인다. 자,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F는 무슨 힘? R자 힘이에요, 여러분. R자 힘. 자, 여기 M은 당연히 이제 질량. 자, 얘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요 관계의 식이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요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자, F1일 수도 있고 또 F2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F3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숨은 힘들을 우리는 찾아야지만 R자 힘을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속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R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일정한 가속도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가속도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 규칙적인 운동에 따라 위치가 어디고 속도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규칙적인 이 운동의 원인이 결국은 뭐다? 힘 때문이다. 일정한 R자힘 때문이다. 그 R자힘이 이런 숨은 힘들에 의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숨은 힘들은 이제 찾는 규칙성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모든 물체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접촉돼야 돼요. 직접 밀거나 당기거나 부딪혀 있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그래서 연결된 물체 또는 접촉된 물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물체 사이에 이 힘이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숨은 힘을 하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그다음 이런 숨은 힘들 중에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는 것도 혹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중력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중력은 우리가 이제 그냥 mg 중력은 중력은 무게 그래서 무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즉 중력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중력을 설명해라.
또는 우리가 이 물체가 떠 있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황에는 이 중력이라는 힘이 반드시 물체에 작용할 거야,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숨은 힘 중에 중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우리는 숨은 힘, 물리학 원 정도 수준에서 숨은 힘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 자, 상호작용하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 중력과 무게, 그 다음에 그 무게를 mg로 표현하는, 중력의 그 mg로 표현하는 이 숨은 힘들만 이제 찾을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동도 F는 ma대로 움직이고 그 가속도에 의해서 어떻게 위치로 가고 또 어떻게 속도가 되고 또 어떻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자료실 해가지고 도르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도르래 문제를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얘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m이라든가 스몰 m, 라지 m, 뭐 라지 mg, 스몰 mg 뭐 이렇게 이제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자가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어렵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일일이 숫자를 우리가 대입해서 풀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량의 m 또는 라지 m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보자?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2kg. 자, 얘는 3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kg하고 3kg짜리 이 물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으면 3kg이 물체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얘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얘에 작용한 이 3kg과 2kg이 처음에는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여기도 딱 잡고 있다가 동시에 여기를 딱 이렇게 제외하면 쭉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운동을 합니다. 변하는 운동을 해요. 상태가 변하는 거 보면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힘들이 작용했는지 어떤 알짜임에 의해서 이 물체들이 움직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알짜임은 숨은 힘을 이제 찾아서 아까 연습하던 방식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숨은 힘 찾기. 자, 공중에 떠 있어요. 뭐 생각하라고 했죠? 중력 생각하라고 했죠. 자, 얘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에 지금 여기 라지 mg처럼 써져 있는 것처럼 그냥 질량 곱하기 10 하면 돼요. 몇 뉴턴? g는 10이죠. 여기 있는 g는 10. 그래서 30뉴턴이다. 자, 얘는 2kg이 작용하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얼마다? 20뉴턴이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 물체에 또 숨은 힘이 있지 않을까? 2kg에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놈. 상호작용한다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거나 접촉되어 있거나 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kg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건 지금 바로 줄이죠, 줄. 줄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힘을 이렇게 T라고 표현하고 이 T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 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알 수는 없지만 장력 T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도르래 문제에서 이렇게 한 줄이죠. 예, 도르래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한 줄이야. 한 줄의 장력은 이쪽의 팽팽함이나 어느 지점에 이 점에서의 팽팽함이나 이 지점에서의 팽팽함은 다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팽팽함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힘 T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kg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중력 20뉴턴과 위로 당기는 장력 T가 있기 때문에 위로 움직인다라고 보죠. 위로 움직이려면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될까? 장력 T가 커야 되겠죠.
자, 3kg 물체가 지금 아래로 움직여요. 그럼 얘는 30N이 작용하는 힘과 또 다른 숨은 힘 두고 장력 T에 의해서 R자임대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겠다. 근데 여기 T가 윗방향이지만 이 물체 전체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T보다는 이 30N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체가 이제 아주 작은 이 각각의 물체에 해당하는 분석도 해봤다면 사실 얘는 또 두 물체이지만 한 물체처럼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떻게? 이 3kg과 2kg을 합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합치면 요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물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한 물체의 특징은 몇 킬로그램짜리? 5kg짜리. 옆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5kg짜리 물체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30N을 당기고 있고 왼쪽 방향으로 20N이 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kg의 작용 R자임은 얼마야? 얘는 한쪽 방향으로 10N, 오른쪽 방향으로 10N 작용한다. 그러면 F는 MA에서 10N이 작용하면 5kg의 가속도는 얼마다? 2다. 그래서 이 2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물체는 2라고 하는 가속도만큼 움직이는데 그럼 사실 이 조그만한 질량 2kg짜리도 가속도가 얼마야?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얼마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 얘도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뭐 하는 거야? 벗기는 거야. 전체를 벗기고 이제 각각 이 부분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 이 스몰 m에 작용하는 이 힘 F에 이게 A 물체라고 해볼까요? 얘는 B 물체라고 하고 A에 작용하는 R자임에 의해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대로 움직인다. 근데 이 가속도가 얼마로 움직인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 이거 2로 움직인대요. 근데 얘 질량 얼마로 주어졌어? 2.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 2는 4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힘? 이게 무슨 힘? 땡땡 힘. R자 힘. 그렇다는 얘기는 이 R자 힘은 이 4뉴턴이 되는 거는 여러 힘들이 작용해서 하나의 힘의 효과인 4뉴턴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몇 개의 화살표를 표현했어? 힘을 표현했어. 20뉴턴과 장력 T죠. 그럼 장력 T 빼기 20이 바로 4뉴턴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왜 T 빼기 20 했어요? 20 빼기 T 한 게 아니라 이유는 얘가 윗방향으로 움직이니까 T라는 힘이 더 컸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를 앞에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물체에 장력하는 T는 얼마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 24N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우측에 있는 요 B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면 FB의 R자임은 이 B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질량은 3kg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 가속도는 얼마야? A가 움직이는 가속도나 B가 움직이는 가속도나 같기 때문에 얘가 2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몇 뉴턴? 6뉴턴이 자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6뉴턴은 누구의 땡땡힘? B에 작용한 R자힘. 근데 이 R자 힘이 몇 개야? 30뉴턴과 장력 T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고로 30이 크겠어? T가 크겠어?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생각해봐.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30이라는 힘이 더 크고 거기에 장력 T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이 T 값이 얼마나 와야 될까? 따라서 T는 24N이다. 자, 여기 신기하게 B에 작용한 장력이나 A에 작용하는 장력이나
같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그래서 어느 줄이 연결되어 있던 간에 한 줄에 연결된 장력은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주 장력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장력 24N. 지금 이제 공식으로 보자면 이 가속도 뭔가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장력을 구하는 식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듯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에 대한 F는 MA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F는 MA에 대한 운동 방정식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F는 MA대로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물체도 얼마든지 쉽게 분석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얘 이제 가속도를 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 얘가 몇 초 후에 몇 미터 내려가겠냐 또는 몇 초 후에 내려간 뒤에 해당하는 속도가 얼마겠냐,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겠냐, 1초 후에 속도가 얼마겠냐, 2초 후에 속도가 얼마겠냐, 1초 후에 올라간 높이가 얼마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다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4페이지까지 우리가 물체는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이 물체는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자, 25페이지에 요 앞줄만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자, 속력이나 운동 방향,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속도.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뭐 때문이다? 힘 때문이다. 근데 이 힘이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일정한 속도에, 여기 또 하트 하나 찍을까요? 하트. 변하는 일정한 힘은 일정한 변화를 일으켜요. 일정한 속도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자연의 이 등가속도 운동의 이 규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정한 힘 때문이다. 근데 이 힘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 땡땡힘. 알짜 힘이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숨은 힘 F1이 있을 수도 있고 F2가 있을 수도 있고 F3도 있을 수도 있다. 요 F1이 중력일 수도 있고, 자, 중력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mg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또 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해? 장력이라고 표현하고 T 이렇게 표현하죠. 물체가 A와 B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힘이 나타날 거다. 자, A와 B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힘들은 이제 다음 단원에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숨은 힘을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25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진도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 요것도 이제 뭐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석할 때 이런 숨은 힘들을 정확하게 찾고 이런 힘들이 나타나는 기본 원리가 뭔지를 이해해야 그런 힘들을 찾고 알짜 힘을 이야기하고 알짜 힘에 의한 변화 과정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